경기방송 아침 뉴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슈의 이면을 전해드립니다. 인문초대석 사람을 만나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과제들을 던져줬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파주 환경운동연합 노현기 공동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이죠. 그 임진강 일대에서 이뤄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항공 방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사건 배경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9월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정부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유돼지 전체를 살처분하고 그리고 출입 통제하고 각종 방역 방제 작업을 했고 항공 방제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도 항공 방제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있었는데 네.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님들이 항공 방제 이후에 임진강에서 물고기가 잡히질 않는다. 이런 호소를 해서 네. 이게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지난 1월 7일 날 항공 방제 이후 임진강에 물고기가 급감한 원인을 조사하라는 성명서를 저희 환경단체와 어촌계가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항공 방제라는 것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헬기에서 그 방제약을 이렇게 뿌린다는 뿌리는 거죠. 네. 분무식으로 헬기로 쫙 하천변이나 혹은 산지나 들판이나 이런 데서 뿌리고 다녔습니다.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일 텐데 지금 임진강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분들의 말씀으로는 이 항공 방지에 의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셨고요. 자, 이 관련 성명 발표 관계 당국은 어떤 입장을 내고 계십니까? 정부는 이제 설명 자료를 곧바로 냈어요. 네. 근데 친환경 소독약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소독약이다. 예. 근데 친환경 소독약을 썼다고 수조록 조치한 게 10월 22일 이후였습니다. 네. 항공 방제는 9월 29일부터 했거든요. 9월 29일부터 10월 달에 가장 많은 항공 방제를 했는데 9월 29일 날 산림청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바이킹이라는 소독약을 쓸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언론이 바이킹 성분을 취재한 결과를 다뤘는데 거기서 이제 4급 알모늄 화합물이라는 DDAC가 포함된 약품이 있었습니다. 흡입 시에 폐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과다 노출이 되면 동물 기형이나 태아 기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 탈취 제거제에 포함돼 있었고 사람한테는 사용이 금지됐었는데 동물 소독약에서는 허가 및 권장 품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10월 26일 이후부터는 친환경 소독약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한 달 가량은 말씀하신 좀 유해성 있는 약품이 사용됐다라는 이제 한 보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임진강에 있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어부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만약에 이런 항공 방제에 유해성 있는 어떤 방제약이 살포가 됐다면 꼭 물고기만 안 잡혔을까요? 다른 동물들의 피해나 민가의 피해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상황들은 목격하신 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이게 동물의 크기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체형이 커질수록 환경에 대해서 받는 영향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금방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임진강이
정부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어부들이 아니면은 변화가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네네. 이번에도 이제 그 연천에서 왜 그 돼지 살처분하고 매몰 처리할 그렇죠. 때 네. 그 핏물 흘러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당시에 환경부가 수질 검사한 결과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사람의 기준치에는 그 확인이 안 돼도 제일 먼저 이렇게 물속에서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날도래나 하루살이 애벌레 같은 작은 물속 곤충이 먼저 영향을 받거든요. 먼저 죽는데 네. 이건 사람의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을 먹는 게 물고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물고기는 다시 사람이나 새들이 먹는 거고 네. 그렇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런 뭐 피해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역시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죠? 예. 뭐 의장님께서는 이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AI 등 이런 관련 바이러스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러이러한 대책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막 그 여태까지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의 뭐 정부도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사육 농가는 적정 지역 다 살처분됐고 야생 멧돼지에서만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숨을 좀 돌리고 우리나라 동물 전염병 예방 및 검역 시스템을 좀 점검하고 바로잡을 게 없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도 그 지방 정부들이 아프리카 항공방제 약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걸 제공한 게 아닙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하고 권장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허가된 약품 45개의 품목에 바이킹 말고도 네. 유해 성분이 포함되거나 혹은 조류나 어류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약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물 소독약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치조차 없기 때문이고 농약과 제초제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농민이나 축산농가 노동자들도 일상적으로 마시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대적으로 소독과 살처분 위주로 정책을 펴는 것도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수의 소, 돼지, 닭, 오리들이 죽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후 영향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검역과 예방 시스템을 재정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의장님 말씀은 무조건적인 소독과 살처분만이 정답은 아니다. 장기적인 검역과 예방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끝으로 이제 뭐 의장님을 비롯한 환경 단체들의 활동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번을 계기로 축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파주에서 일하면서 느낀 거는 축산 농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가 분뇨를 무단 방류하거나 그런 걸로 하천이 오염되고 악취로 대기가 오염되고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농림축산부와 국회는 축산농가를 허가 조건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허가와 관리에 직접 책임은 지방정부가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평가를 하면서 적정한 사육동물 수가 얼마가 되나, 그리고 주변 농가와 동식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안이 뭔가
이걸 사회적으로 합의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런 활동들을 좀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주 예. 환경운동연합 노현기 공동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